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유텐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평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는 제가 미리 앵커라는 모델을 띄워놨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평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생성하는 도구는 홈 탭에 평면 그룹 안에 빨간 색깔로 표시된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먼저 생성할 평면은 일치평면입니다. 일치평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면에 바로 평면이 생성되게 되고요. 제가 형상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면에 대해서 생성될 평면이 미리 보기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방향에 따라서 스케치 그리는 평면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프롬프트 바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축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알파벳 N을 누를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저 사각형이 회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F를 누르게 되면 플립의 이니셜이에요. 뒤집기가 가능하고요. 알파벳 T를 누르게 되면 토글입니다. 그래서 토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 사각형의 위치가 왼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나 해서 평면을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생성된 평면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별도로 남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평면 13번을 끄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로 올려서 아까 상태에서 F를 한번 눌러서 뒤집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각형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13번과 14번에 대한 평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스케치 기능을 눌러서 평면 13번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평면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화면이 정렬이 되게 되는데 화면이 정렬될 때의 기준은 이 사각형의 위치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의 왼쪽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치 닫기를 눌러서 평면 13번을 끄고 평면 14번을 켠 상태에서 평면 14번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의 변화를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180도 돌아가서 평면이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위치에 따라서 스케치를 그릴 때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더 많은 평면이라는 걸 눌러서 평행평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평면은 제가 선택한 기준면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평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선택한 기준면은 이 형상의 옆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mm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솔리드 엣지에서는 방향을 지정하는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평면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두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각도 평면입니다. 솔리드 엣지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각도라는 이름을 가진 도구는 무조건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하는 거는 0도인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는 거는 각도를 줄 보조적인 평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평면을 0도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그래서 0도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각도를 줄 보조면을 추가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토글된 평면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저는 저 사각형의 위치가 왼쪽으로 가게끔 마우스를 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할 겁니다. 총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줄 수가 있는데요. 각도는 제가 30도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정도를 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향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위의 방향으로 두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직과 축에 일치하는 평면은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곡선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이 평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원호나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호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초록 색깔의 위치가 있고 초록 색깔이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치상으로 초록 색깔 점은 0, 끝나는 지점은 1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정확히 4분의 1 지점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거리값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위치상으로 4분의 1 지점, 그러니까 0.25를 입력했을 때에는 정확히 4분의 1 지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수직인 평면은 원호나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평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세 점에 의한 평면은 불규칙한 평면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꼭지점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총 3개의 점을 활용하게 되면은 불규칙한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인데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원통의 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원통의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를 줄 건지, 예를 들어서 50도를 준다. 자, 이 전면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수직인 평면과 다른 점이라고 했을 때에는 탄젠트한 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의 방향을 지정하게 되면은 평면을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